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지대함 순항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미사일 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술 유도무기 등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지상 목표물뿐 아니라 바다 위 함선 기습을 위한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공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4일 오전에 발사한 미사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합참은 낮은 고도에 사거리가 150km였다면서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군 함정의 접근을 막기 위한 순항미사일 시험이었을 수 있다면서 일종의 원격 탐지 체계를 순항미사일 체계와 연결시키는 훈련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at they would like to be able to do is to keep U.S. Navy ships and carriers and such more than 150 kilometers from their coastline. That's an important thing. What we do know is North Korea doesn't tend to do operational testing, don't tend to test missiles once the full development process is complete.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기체계 다양화를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전력 구축을 시도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could be, a way to conduct joint operations that they are trying to again develop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hem options in the warfighting. They have two different systems, perhaps to attack targets that might be defended by other weapon systems, and to ensure that one of them will penetrate to the target. 이런 가운데 유엔은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I think once again, we call on the DPRK leadership to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us, and we've said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saying, that diplomatic engagement remains the only pathway for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앞서 주한미군은 VOA에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하에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4년 전 청와대 모형 건물을 만들어 포격 훈련을 벌였었는데 최근 이 모형 건물을 둘러싼 지름 200m가 넘는 대형 원표적을 새로 그린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원표적 표시는 포타격 훈련 때 주로 쓰이는 것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벌이고 있는 북한이 어떤 군사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초 평양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포격 훈련장에 청와대와 같은 모양의 건물을 축소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습격 훈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연평도의 불바다를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 놓을 조선인민군의 투지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당시 훈련 뒤 불에 탄 흔적만이 남아있던 청와대 모형은 이후 약 3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채 방치돼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새로운 움직임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에 지난 12일 청와대 모형 건물을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진 대형 원형 표적이 포착됐습니다. 표적의 지름은 약 220m로 청와대 건물은 표적의 정중앙에 위치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포격 훈련장인 이곳은 청와대 건물 주변으로 대형 표적이 몇 차례 만들어진 것이 포착됐지만 이번처럼 청와대를 표적 원 중심에 넣어 그린 건 처음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청와대 모형 건물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대형 표적이 그려졌는데 이 표적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표적이 나타난 12일부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in my mind anyways that this thing is going to be a target and will probably be very soon. 북한은 지난 2018년엔 한국 육해공군의 계룡대 통합본부 본청을 본뜬 건물을 훈련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룡대 통합본부 모형 건축물은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해당 지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전술 유도무기와 대구경 방사포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청와대 건물 모형을 표적에 넣고 이번에는 어떤 군사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미국의 정보와 국방기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북한 등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14일 미 스탠포드 대학 후보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누구도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높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자신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임할 당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비유하면서 당시에도 국가안보에는 빈틈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자신의 재임 시절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창궐했던 당시에도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증언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공론화된 역사적 성과를 다큐 영상으로 조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특사로 재직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의 국제위상과 지휘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도록 더 강력한 내용의 유엔 보고서와 결의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유엔 안보리가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매년 논의한 것은 큰 성과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이를 추구하지 않은 채 인권 특사도 지명하지 않으며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돕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13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정부 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 전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 이행과 관련한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인도적 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살인적인 김씨 정권으로부터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압박이 필요하다면서도 인도주의 활동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